민주당이 이른바 그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아, 네네. 내란 선동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보를 받는 사이트죠. 이 제보들 가운데 이제 악의적인 거, 좀 악성인 거를 추려서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데 네.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고 뭐 나경원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그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미니 인터뷰를 좀 해보죠. 김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예. 그 민주파출소 제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 6일 날 개설을 했고요. 예. 그 일주일째 뭐 대략 방문자 수가 15만 명 되고요. 네. 제보 건수도 한 3만 5천 건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악성 댓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내란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허위 조작 정보, 그다음에 SNS 상으로 이제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류하는 데만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정도로 그동안 여과 없이 돌아다니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저희가 이번 그러니까 특히 그 내란이 잘된 일이다 또는 계엄이 성공했어야 된다 이런 유에서부터 이재명 대표가 뭐 젊은 시절에 예를 들어서 뭐 교도소를 다녀왔다거나 뭐 어떤 뭐 나쁜 일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법률적으로 이미 확정이 됐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확정이 됐는데 또 돌아다니고 있어서 예.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정화시키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논지는 결국에는 국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왜 막으려고 하느냐? 예,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반론을 좀 주신다면요? 사실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2년도 국정원을 동원해서 국정원 직원들과 그 협력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국정원 특활비를 줘서 댓글 공작을 했던 게 지난 2012년도에 저희가 발각을 하고 그걸로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못하게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알려진 시발단이라고 해서 네. 그 댓글 공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봤는데 지난 대선 때에도 저는 지난 시기에 국민의힘이 이와 유사한 활동들을 했어요. 지난 대선 때는 네트워크 어게인이라는 단톡방을 통해서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게 있었던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민주노총이 경찰을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가짜 뉴스도 유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단계에는 경고를 하고 2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유튜브에 한 10군데 유튜버들을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방심위에다가 이제 제소를 하다가 네. 이제 경찰청에다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내란 선전에 가담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1월 2일 날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에 대해서 12.3 불법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동조한 혐의로 저희가 국수본에 고발을 했고 10일 날 신혜식, 배인규, 공병호, 김성원, 김채환, 김상진 등 6 유튜버 채널을 고발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스카이데일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수를 줄여라는 제하에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 중재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계엄이 해제를 당하고 난 뒤에 예. 무수한 이런 그 허위 조작 정보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묵과해서는 언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도 아니고 내란 선전 선동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김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내용도 매우 악의적이고 네. 그리고 그 발설자의 영향력도 비교적 큰 그런 네. 사람들을 추려서 이제 고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까지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제 오해인 것 같기도 한데 카카오톡 같은 것으로 어떤 뭐 정치적인 의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이런 그런 의견을 거는 표출하거나 뭐 주고받거나 네. 이런 것까지도 다 뭐 고발 조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지 여기에 않고요.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신다면요. 네, 예.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5.18이 폭도에 의하거나 뭐 북한군에 연계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허위 조작 정보가 명료하지 않습니까? 예. 판결이 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카카오톡으로 유포한다거나 SNS상으로 유포하면 이건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다. 내지는 뭐 담배 대금을 먹고 도망갔다. 이재명 대표가 성폭행을 했다. 감옥을 갔다 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카톡방에 그냥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알고도 했을 수가 있고 모르고 그냥 퍼날린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경고하고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또는 알고도 한다면 이거는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그 일차 고의성이나 경고하고. 악의성을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반복적으로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그리고 영향력 있는 유튜브가 이런 발언을 하면 그거는 돈벌이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런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전에도 처벌을 받았고 지금도 처벌을 받고 있고 미래에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오늘 일단 미니 인터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게 좀 명료하게 좀 네. 설명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